대학교에 입학하고 첫 학기를 맞이한 재호는 학교 근처 하숙집을 구하기로 했다. 여러 후보 중에서 저렴하고 깨끗해 보이는 한 하숙집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 하숙집은 낡았지만 정감 있는 2층 주택이었고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수상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숙집에는 재호를 포함해 총 4명의 학생이 함께 지내게 되었다. 재호는 처음엔 설렘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늦은 밤이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각 재호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쿵쿵거리는 울림 소리와 함께 1층에서 기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다른 하숙생들 중 누군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나 싶었지만 소리는 너무 비정상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미친 듯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아침 식사 도중 다른 하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이상한 웃음소리는커녕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재호는 그저 자신이 피곤해서 환청을 들었던 것이라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며칠 뒤 새벽 2시경 또 한 번 화장실에 가던 중 재호는 복도 끝 창문 밖으로 무언가 스치는 그림자를 보았다. 깜짝 놀라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지만 정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뿐. 이번에도 다른 하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여전히 누구도 재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 후로도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자신의 등을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 책상에 두었던 물건들이 사라지고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는 일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결국 재호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털어놓았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저 미소 지으며 오래된 집이다 보니 가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을 뿐이었다. 재호는 점점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며 하숙집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근처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돌며 이 하숙집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집은 오래전 한 가족이 비극적인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난 곳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소유수가 바뀌었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자 버려진 집으로 남겨졌다가 다시 하숙집으로 개조된 것이었다. 재호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는 더 이상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다. 방을 옮기기로 결심하지만 하숙 계약이 남아있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명확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그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자 그는 도저히 그 집에 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결국 하숙집을 나와 친구의 자취방에서 지내기로 했다. 짐을 빼던 날 그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떠나는 그에게 뜻 모를 말을 남겼다. 그 아이들이 이제 곧 친구를 만나겠구나. 문득 재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으나 아주머니는 이미 뒤돌아 가버렸다. 하숙집을 떠난 지 한 달가량이 흘렀을 무렵이었다. 재호는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그 하숙집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 집에서 새로운 하숙생들이 똑같이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웃음소리와 그림자, 그리고 냉담한 아주머니의 태도까지. 재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아이들이 살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던 어느 흐린 가을날 대학생 민수는 방학을 맞아 고향인 작은 시골 마을로 돌아갔다. 민수의 고향은 주변이 온통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다.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들은 이제 도시로 나가 대부분 정착했기에 민수는 혼자만의 방학을 보내야 했다. 마을에 도착한 이튿날 민수는 오랜만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슈퍼 앞에서 과일과 음료수를 사고 나오던 중 낯익은 얼굴의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민수가 어릴 적 자주 놀러 갔던 친구의 할머니였다. 허리가 살짝 굽은 채 지팡이에 의존하던 할머니는 민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아이고, 민수 아니냐? 오랜만이구나. 민수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이야기 도중 할머니가 문득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요즘 산에 그것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밤에는 절대 산에 가지 말거라. 민수는 어릴 적부터 귀신 이야기를 즐겨 듣곤 했기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무심코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것이라뇨? 무슨 이야기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 마을 근처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 날에도 나뭇잎이 흔들리고 늦은 밤이면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두고 고갯길에 유령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어렸을 적 함께 산을 누비며 놀던 기억이 떠올랐다. 결국 그의 호기심은 더 커질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밤에 혼자서 산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민수는 손전등과 스마트폰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산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던 중 민수는 주변을 주의 깊게 살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산 중턱에 다다르자 그는 갑자기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순간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때 숲속 어디선가 정말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품을 억지로 참으며 내는 소리 같았다. 민수는 조금씩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나뭇가지 몇 개를 헤치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멈칫했다. 앞쪽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민수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손전등을 들고 자세히 살폈다. 그 순간 민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오래된 나무 밑둥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이상했다. 과도하게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온몸이 새하얗게 빛났다. 더욱이 그녀는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로부터 나오는 신음소리는 민수의 전신을 마비시킬 듯한 공포심을 주었다. 민수는 공포에 떨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여인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 가득했다. 순간 민수는 그 자리에서 달아나고 말았다. 혼비백산하여 뛰고 또 뛰었다. 민수는 어떻게 마을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달려 집에 도착했다. 이후로도 그날의 광경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에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의 부모에게 산에 혼자 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민수는 다시는 그날 밤에 산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맴도는 여인의 모습과 그 신음소리는 잊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민수는 학교로 돌아갔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그 산을 거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마을은 여전히 작고 조용하며 오랜 세월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산도 역시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이 속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왜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의 전설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날의 기억과 함께 마음 한켠에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비밀의 숲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했을 때 게시물에는 한 사용자의 긴 글이 담겨 있었다. 글쓴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는 최근 이상한 경험을 털어놓고 있었다. 직장 생활에 지친 그는 언젠가부터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숲속 산책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의 집은 도시 외곽에 있었고 근처에 작은 숲이 있었다. 숲속의 공기는 맑았고 그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숲을 걸으며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멀리서 나는 바람소리 같았지만 집중해서 들을수록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호기심이 커진 그는 몇 번이고 그 소리의 근원을 찾으러 숲속 깊이 들어갔지만 매번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소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작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는 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다. 불빛은 작은 휴대용 라디오였고 라디오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상한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메시지는 도와줘, 함께 있어줘 라는 짧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급히 그곳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숲속 산책을 멈추기로 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다른 사람들도 혹시 같은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고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버려진 라디오를 발견했고 또 다른 이는 불빛을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숲속에서 불가사의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면서 그 게시물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어느 날 글쓴이는 추가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숲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 그 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라디오를 중심으로 모여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들은 라디오 근처 땅 아래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땅을 파헤친 그들은 낡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누군가의 일기가 들어있었다. 일기에는 오래전 이곳에서 실종된 한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소녀는 집을 나서 숲속으로 산책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잃어버린 길을 찾으려 애쓰던 중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이후로 숲은 폐쇄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의 비밀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매년 그 숲에서는 실종자들의 소리가 들리곤 한다고 한다. 아무도 그 소리의 정체를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그 경험을 공유하며 숲속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후 그 숲은 비밀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용감한 자들만이 그 소리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가고는 했다.